2022년 수시 전형 대비 모의 면접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 면접 예상 문항집에서 서울대 모의 면접 화학 예상 문항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롱도 용액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의 출제 의도는 몰롱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몰롱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희석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몰롱도 용액을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반응열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열화학 반응식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또 선생님이 의도한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지, 실험 설계 역량을 파악하고자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몰롱도 용액을 제조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몰롱도 용액 제조 과정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1몰롱도 용액 1리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양을 우선 계산을 해야 되겠죠. 0.1몰롱도라는 것은 1리터 속에 0.1몰이 녹아있다는 용액이므로 1리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0.1몰의 수산화나트륨을 1리터 속에 녹여주면 되겠네요. 하지만 실험실에서 우리가 0.1몰을 눈으로 셀 수는 없습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죠. 0.1몰을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값은 바로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화학식량인 40g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0.1몰이 4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g이라는 수산화나트륨을 1리터 속에 녹여주게 되면 그게 바로 0.1몰롱도짜리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수산화나트륨 4g을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고요. 그것을 비커에다가 넣어서 완전히 녹일 겁니다. 처음에 비커에 넣어야 되고요. 절대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몰롱도 용액하는 제조하는 방법을 출제를 한 의도는 화학 시간에 제조하는 실험을 해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동아리나 창체 활동에서요. 여러분들이 화학 실험, 이제 이과 친구들이니까요. 화학 실험을 분명히 해봤을 건데 그때 용액이요. 실험실에서는 내가 필요한 농도의 용액이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진한 용액이 있거나 또는 고체시약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몰롱도로 용액을 제조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몰롱도 용액을 반드시 한 번씩은 다 만들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 활동을 해봤는지까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잘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4g을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재고 절대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것이 아니라 비커에다가 넣어서 녹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비커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부피 플라스크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씻어서 넣는 거죠. 비커에 용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질이 완전히 부피 플라스크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 번 씻어서 넣어준다. 유리막대까지 잘 씻어서 넣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잘 섞으면서 식기병을 이용해서 여기 표시선까지 맞추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액의 희석 부분도 한번 볼게요. 용액의 희석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기에 어떤 용액, 몰롱도 용액, M몰롱도 용액에 V리터 용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용질의 몰수는 MV죠, 여러분. 여기에는 용질이 MV만큼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달라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용질의 몰수는 같아요. 그때 증류수를 넣었으니까 농도가 연해졌겠죠. M 다시. 그리고
그때 부피가 더 늘어났겠죠. 물을 넣었으니까. 그때 부피를 MV-라고 하면 이때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도 M-V-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물을 넣는다고 해서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달라지진 않으니 양쪽이 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MV는 M-V-라는 희석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중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측정하고자 간이 열량계를 이용하여 설계한 실험 과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준비물을 보면 실험실에는요, 여러분, 염산 용액이 2.5몰 농도짜리 염산 용액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0ml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OH 고체 시약만이 실험실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에 필요한 농도의 용액을 먼저 제조를 해야 되겠죠. 최종 실험은 반응 엔탈피를 측정하는 간이 열량계 실험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액을 먼저 제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조하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실험가에서 0.5몰 농도짜리 HCl 수용액 100ml를 제조하는 과정을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25몰 농도짜리죠, 여러분. 0점이 아니고 2.5몰 농도짜리 HCl 수용액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0.5몰 농도 수용액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네요. 희석하는 내용입니다.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우리 희석할 때 쓰는 식은 MV는 M-V-식이었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V를 모릅니다. 자, 2.5몰 농도짜리 용액을요, 얼마만큼의 부피를 취해서 와서 물을 첨가해서, 자, 여기 100ml의 HCl 용액 2.5몰 농도짜리가 있어요. 여기서 얼마만큼 일부분을 덜어와야 되겠죠. 와서 새로운 부피 플라스크 100ml짜리에다가 일부분 더러운 것을 넣고서 그 다음에 표시선까지 물을 첨가해서 희석을 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와야 하는가? 그걸 미지수 V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을 때 최종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0.5몰 농도짜리 100ml 용액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계산을 해주면요. V는 얼마가 나오냐면 V는 20ml가 나옵니다. 그러면 2.5몰 농도짜리 20ml를 덜어서 새로운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시선까지 물을 채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실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왜냐하면 실험을 정말로 희석하는 과정을 해봤다는 의미고, 해봤다는 것은 꼭 수업에서는 보통 이렇게 몰롱도 제자하는 것을 수업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다양한 실험 활동을 경험했는가를 물어보는 거기도 하니까 거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정말로 이 친구가 실험을 정말 해본 친구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몰 농도짜리 진한 염산 수용액 100ml에서 요 피펫을 이용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피펫이라는 것은 일정량의 액체의 부피를 덜어낼 때 쓰는 기구죠. 피펫을 이용해서 20ml를 덜어내서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담고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우면 그게 바로 원하는 몰농도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또 필요한 용액은 NaOH 수용액이 필요하거든요. NaOH 수용액이 0.5몰 농도짜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험실에는 0.5몰 농도짜리가 없고요. NaOH 고체 시약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러면 NaOH 고체 시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필요한 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0.5몰 농도짜리 NaOH 수용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1리터 속에 0.5몰이 녹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1리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100ml, 그러니까 0.1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0.1리터 속에는 얼마만큼 녹아있냐면 0.05몰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몰수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질량값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0.05몰을 화학식량 곱하기 40, 화학식량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2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g의 NaOH를 덜어와서 100ml 부피 플라스크 안에 녹이면 그게 바로 0.5몰 농도짜리 100ml 용액이 되겠죠. 실험 과정 역시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g이 되겠고, 자세하게 저울에다가 약보지를 올리고, 선생님 재료도 다 줬으니까요. 재료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되겠죠. 전자저울에 약보지를 올리고 약숟가락으로 2g을 담아서 잽니다.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증류수가 담긴 우선 비커에다가 넣어서 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커 속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담아야 되겠죠. 그때 식기병으로 비커를 여러 번 씻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운다 라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기 위해서는 또 열화학 반응식과 간이 열량계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열의 출입이 있게 되죠. 뭐랑 뭐 사이에 열이 출입이 있냐면 개하고 주위 사이에 열 에너지의 출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에서 주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반응이라면 발열 반응이 되겠죠. 주위에서 개로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라면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열 에너지의 출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학 1과 화학 2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죠. 한번 볼게요. 열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을 계산하는 과정의 식은요. Q는 CMT라는 식이 있었죠. 화학 1의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는 화2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비열이 1.2줄 per 그람 도씨라고 해볼게요. 비열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물질을 1g을 1도씨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1.2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비열의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1.2라는 비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질량이 1g이 아니라 10g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는 곱하기 10을 해서 12줄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를 1도씨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2도씨를 높인다고 해볼까요? 2도씨를 높인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 곱하기 2배를 해줘야 되겠죠? 10g 곱하기 2도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하냐면 24줄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Q는 CMT라는 공식의 의미죠.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반응에서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이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간이 열량계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간이 열량계라는 것은 단열 용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열이라는 건 외부와 열 에너지 출입이 금지되어 불가능한 용기를 단열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화열을 측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중화 반응을 시킨다고 해봅시다. 중화 반응, 예를 들어서 NaOH와 HCl을 반응을 시킨다고 하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중화열이 발생을 할 거죠. 이 중화열, 여기 반응 용기 안에서 NaOH가 HCl을 녹여가지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중화열이 발생할 건데 그 중화열을 누가 흡수를 하냐면 지금 단열 용기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진 못하죠.
그래서 누가 흡수를 하냐면 이 주변에 있는 물이 흡수를 할 거죠. 중화열을 물이 흡수를 할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흡수를 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죠? 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온도가 상승하는지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온도계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측정을 하면 Q는 cm 델타 T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한 물의 비열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측정한 부분에 질량을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실험을 통해서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대입을 해주면 출입한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 열량이 바로 발생한 중화열이 되겠죠. 우리가 화학투에서는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열 에너지의 변화량을 반응 엔탈피라는 용어를 써서 공부를 했습니다. 반응 엔탈피 값을 나타내주는 화학 반응식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HCl과 NaOH가 만나서 물과 염이 발생할 때 콤마하고 반응 엔탈피는 블라블라 얼마이다 라고 쓰는 식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반응 엔탈피의 경우에는 반응열이 방출되는 경우 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요. 발열 반응의 경우는 개의 입장에서 열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가 음수가 되죠. 그리고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개의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얻은 것이 되므로 0보다는 값이 큰 반응 엔탈피가 양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실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 이 실험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엔탈피를 포함하여 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화학 반응식 세워볼까요? 화학 반응식은 지금 HCl 수용액 상태죠. 그리고 NaOH 수용액 상태.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열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뒤에 적어줘야 할 것은 반응 엔탈피입니다.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얼마만큼씩 반응 엔탈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열량대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식은 Q는 CMT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온도를 볼게요. 0.5몰 농도 HCl 100ml와 0.5몰 농도 NaOH 100ml를 간이 열량계에 넣고서 온도 변화를 관찰을 한 겁니다. 중화 반응을 했겠죠. 그러면 중화열이 발생을 했겠죠. 중화열을 누가 흡수했냐면 주위에 있는 물이 흡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갔을 것이고 얼마만큼의 온도가 올라갔냐면 4도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조건을 봐야 되겠네요. 물의 비열이 4.2라고 되어 있으므로 4.2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물은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4.2줄 에너지가 필요하다. 4.2줄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열 값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물 1g을 쓴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용액을 총 200ml를 썼어요. 그런데 밀도가 모두 1이라고 했으므로 200ml는 200g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00을 해줘야 되겠죠? 1g이 아니라 200g의 온도가 높아진 것이므로 곱하기 200을 해야 200g 1도씨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그런데 또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1도씨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4도씨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그러면 열 에너지가 얼마만큼 흡수가 된 건지냐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1도씨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4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3360줄이라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킬로줄로 고쳐주면 3.36킬로줄의 열 에너지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는 계를 중심으로 보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의 부호가 얼마가 되어야 될 거냐면 음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반응 엔탈피의 경우에는 기준이 필요했어요. 기준이 뭐였냐면 1몰이 기준이었습니다. 반응 엔탈피의 기준은 여기 HCl 1몰과 NaOH 1몰이 반응을 해서 물이 1몰이 생성이 되고 NaCl이 1몰이 생성이 될 때 그때 발생하는 열량 또는 흡수되는 열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반응 엔탈피죠. 다시 말하면 화학 반응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데 문제에서요. 1몰을 실험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얼마만큼의 몰수를 사용했는지 먼저 봐야 되겠네요. 0.5몰 농도짜리 100ml니까 0.5몰 농도는 1리터 속에 0.5몰이 녹아 있는 건데 0.1리터를 썼으니 0.05몰의 HCl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NaOH도 0.05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에서는 0.05몰을 반응을 시킨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 엔탈피에서 써야 되는 것은 0.05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량이 아니라 1몰과 1몰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중화열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반응 엔탈피는요. 개수, 몰수만큼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럼 몇 배를 해줘야 되냐면 곱하기 0.05몰에서 1몰로 가기 위해서 네. 20배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20배를 해주어야 되네요. 그러면 실험에서 출입한 열량에 곱하기 20배를 해주어야 1몰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량이 되겠죠? 그럼 곱하기 20을 해주면 반응 엔탈피는 67.2kJ per 몰이라고 이제 per 몰로 써도 되죠, 여러분. 67.2kJ이라는 반응 엔탈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음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열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여러분 문제가 열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라는 문제였으므로 이렇게 반응식과 콤마하고 반응 엔탈피는 얼마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구해서 칠판에다가 딱 적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할 부분은 다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항에서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문제 풀이를 완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의도한 부분은 화학 1과 화학 2의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험 역량을 물어보려고 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 서울대 작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험을 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실험 역량을 물어보는 문항을 설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농도 용액을 제작해 본 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화학 1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또는 화학 2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정도는 숙지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자기가 했는 것을 떠올려서 생동감 있게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야기할 때 과학적 용어를 꼭 포함을 해서 화학적 용어, 과학적 용어를 꼭 포함을 해서 답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요. 키워드 채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적 용어,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을 해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